그래서 화환계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관 먼저 볼게요. 개관 보시면 창작 설화라고 나와있죠? 그럼 설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전에 조신의 꿈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 번째, 우화라고 나와있는데 우화라고 하는 건 동식물을 통해서, 동물이나 식물 등을 통해서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는 이야기들을 우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솝우화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화, 성격, 교훈적, 풍자적, 그리고 우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의적이라고 하는 건 돌려서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우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적 말하기, 돌려 말하기. 주제, 군주라고 하는 건 임금입니다. 그 임금의 마음가짐에 대한 경계라고 나와 있고요. 특징 1번,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설화라고 나와 있고요. 2번, 의인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체라고 설명을 하죠. 의인법. 효시라고 하는 글자는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그러니까 근원이다, 기원이다.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의 원류다. 원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뿌리가 된다, 기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꽃을 의인화하여 군주의 마음가짐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 화환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화환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이 꽃 중에 왕이고요. 여기서는 꽃들 중에 왕이 누가 나오냐면 모란꽃이 나올 거예요. 모란꽃. 그래서 모란이라고 하는 꽃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사물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개라고 하는 글자는 경계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경계하다라는 뜻은 교훈을 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훈을 주는 목적. 화항에 대한 경계, 화항에 대한 교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기 전에 우리 교재 보시면 화왕께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앞에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셔서 교과서를 받아보셨을 때 화항계가 수록되어 있다면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방금 배웠던 겁니다. 액자식 구성이라고 나올 거예요. 똑같이. 그럼 우리가 방금 봤던 조신의 꿈처럼 외화가 있고 안에 내화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우리 교재에는요 뭐밖에 없냐면 내화에 나오는 화항계만 우리 교재에 있어요. 화항계를 배울 때 당연히 우리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만 보셔도 되지만 배경 지식을 쌓아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 이 외화 부분에는 누가 나오냐면 신라시대 때 있었던 신문왕과 설총이라고 하는 신하가 나오는데 이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신문왕이 야 심심하니까 재미난 이야기 없냐? 라고 설총에게 말했더니 설총이 재미난 이야기 있어요. 뭔데? 그게 바로 화항계입니다. 라고 화항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서 설총의 이야기를 듣고 신문왕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화항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액자식 구성이 나왔으니까 이야기가 두 개가 있다. 100% 무슨 구성이다? 입체적 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조신의 꿈과 동일한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화항계가 내부 이야기만 나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체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하나 가지고 가셔야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미라고 하는 꽃을 의인화시킬 거고, 그리고 백두홍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 백두홍은 헬미꽃이에요. 헬미꽃.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른쪽 날개에 1등급 노트 보시면 3번 항목이에요. 인물의 대비. 장미라고 나와있죠. 아름답고 화려한 외양과 교태를 부리는 태도로 밑줄 왕의 환심을 사려는 인물 간신이다. 간신. 오른쪽 날개 1등급 노트의 3번입니다. 인물의 대비. 얘는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교원 형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윤소리를 되게 싫어하는데 윤소리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앞에 가서 윤소리를 좋아하는 척을 하는 거야. 아부하고 내가 윤소리한테 무슨 돈을 받거나 윤소리한테 무슨 부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윤소리에게 또는 윤소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걸 교원 형색이라고 합니다. 비굴한 태도죠. 아첨하는 태도가 될 거고. 다음에 백두홍은요 소박하고 검소한 옷차림에 충간이라고 하는 건 충성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꼰대라고 하죠 요즘에.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윤소라 지금 공부해야 된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해. 윤소리는 너무 지겹게 들으니까 아 그만 잔소리해 라고 화를 낼 거야. 이런 것처럼 임금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다가도 정치를 망가지게 나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신하가 임금님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충고하겠죠. 그런 말 충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충고를 듣는 걸 좋아해 싫어해? 일반적으로 싫어한다고. 하지만 충고를 해준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될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충간을 꺼리지 않으면 밀주 화왕에게 깨우침을 준다. 동그라미 충신. 그래서 여기서는요 백종이 긍정, 장미가 부정이 될 텐데 결국 장미는 외향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외모. 반 백종은 성품, 인품적인 측면이 중요한 사람으로 나올 거야. 그 내용은 본문 보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화왕께서 모란꽃이죠. 꽃 중에 왕, 의인법.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싸 보호하였는데 삼춘 가절을 맞아 예쁜 꽃을 피우니 온갖 꽃보다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꽃들이 닫혀 화왕을 보러 왔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의 맑은 정기를 타고난 탐스러운 꽃들이 다투어 모여왔다. 문득 한 가인이 가인세모 아름다운 사람 장미꽃이죠. 앞으로 나왔다. 붉은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그럼 장미가 대체 얼마나 이쁜데? 라고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장미의 외양 묘사가 나타날 겁니다. 겉모습. 붉은 얼굴에 옷 같은 이와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나들의 옷을 입고 아장거리는 무희처럼 얌전하게 화왕에게 아뢰었다. 가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가 장미의 외양묘사. 엄청 이쁜 사람으로 나오죠. 이 몸은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장미가 모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첨하고요. 교원 영색할 거야. 척할 거라고. 척. 이 몸은 백설의 모래사장을 밟고 겨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는 목욕하여 몸을 먼저 씻었고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하며 지냈습니다. 이름은 장미인데요. 임금님의 높으신 덕을 듣고 꽃다운 침소의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바로 받아보시면 거기까지요. 저 받아주실래요? 이때 배옷을 입고 배옷 앞에 가로 열어볼까요? 두 번째 등장인물 누가 나와야 되냐면 할미꽃이 나오겠죠? 할미꽃이 나오는데 할미꽃도 마찬가지 외양묘사가 먼저 될 거야. 배옷을 입고 허리에 있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에 흰 백발을 한 장부 하나가 준중한 걸음으로 나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가로 받아보시면 여기까지가 백두홍의 외양묘사. 이 몸은 서울 밖 한길 옆에 사는 동그라미 백두홍. 백두홍은 긍정적인 인물 충신이라고 했죠.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상경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받들어 임금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고리짝에 저장되어 있는 양약으로 임금님의 기운을 돕고 여기 네모쳐보자. 금석의 극약. 그게 좀 중요한 말인데 그 금석의 극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먹으면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같은 개념이죠.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금석의 극약이라는 글자의 뜻인데요. 그럼 위험성이 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야. 결국 왕의 잘못에 대한 신하의 충원 또는 충간. 생각해보세요. 신하가 임금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임금이 삔또 나가가지고 신하를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신하의 입장에서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잖아. 임금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 임금의 입장에서 너가 뭔데 감히 죽어 라고 죽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결국에 왕의 잘못에 대한 신하의 충고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임금은 내가 그랬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해서 자기의 모습을 수정하고 보완한다면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이 될 거라고. 그래서 금속의 극약이라고 하는 건 충신들이 하는 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비록 사마가 있어도 사마네모. 사마라고 하는 건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거예요.
결국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 부귀 이런 것들. 사마가 있어도 군자가 된 사람은, 즉 아는 것이 많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관계라고 해서 관계 메모. 관계라고 해서 관계라고 하는 건 차선의 것. 차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최선을 고를 수 없을 때 고르는 두 번째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1지망, 2지망, 고교 원서에서. 1지망이 최선의 것, 2지망이 차선의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관계라고 하는 건 현재의 만족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마와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주자주 물어보는 고등학교 내신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관계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동그라미 이러한 뜻,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뜻이라고 하는 건 충신의 필요성. 즉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충신이 필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하가 화함께 아뢰었다. 두 사람이 왔는데 임금께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화함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밑줄.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지만 가인을 얻기 어려우니까 어찌할꼬 내적 갈등. 고민하는 거죠. 갈등. 여기서 말하는 장부라고 하는 건 백두홍이고요. 가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세모치고 장미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갈등하는 건 이거야. 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인품을 볼까? 이런 거죠. 정우성처럼 잘생겼는데 성격이 개싸가지 없는 남자가 있고요. 반전으로 엄청 못생겼는데 성격이 엄청 좋은 남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고르실까요? 지은이 누구 골라? 전자 후자? 후자? 후자를 고른다고 한다면 지은이는 백동원과 같은 인간성, 내면의 가치를 보는 게 되겠죠? 거꾸로 뒤집어서 남학생들의 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엄청 얼굴은 이쁜데 진짜 싸가지 없는 여자가 있고요. 얼굴은 엄청 못생겼는데 좀 보잘것이 없는데 성격이 되게 좋은 여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동호야 누구 만나? 저도요. 장미 같은 사람이 되겠죠? 외모에 미쳐 날뛰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진심이야 근데?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앞에 거라고 당당히 말했어? 일말의 고민 없이? 아 그거 물어본 거야? 아니, 외모는 어느 정도 중요하니까. 네. 지금 동호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이 다 이뻤니? 외모 안 보네! 그리고 제3자가 보면 동호가 뭔가 목소리 아니라고 했는데 그지 동호야? 네? 연애 해봤다 그랬잖아. 아닌가? 목소리가 그랬나? 아,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 그래도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동호가 만났던 여자가 정말 이뻤냐? 외모를 동호가 많이 보냐? 여자와 남자가 여성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 맞는데 그걸 제3자가 봤을 때 이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데 이런 여자가 있잖아. 왜 지은이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야? 지은이가 반응이 후자인 반응인데 망설이지 않고 장미고 이러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자 장부가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제가 온 것은 지금부터 할미꽃 즉 백두홍이 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온 건 너가 똑똑하다고 들었기 때문인데 너 밑줄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 이유는요? 왜? 간신과 충신 사이에서 임금이 뭐하니까? 갈등하니까. 아니 너 차선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라 그랬더니 고민하고 앉아있어? 와 너 멍청하구나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임금이 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 세모 쳐보시면 얘가 바로 간신인 장미과와 같은 사람이 되겠죠. 정직한 자 동그라미 할미 백두홍 충신이 되겠죠. 멀리하지 않는 사람 드뭅니다. 그래서 맹자는 맹자 앞에 바로 열어보세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풍당을 난관으로 파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닫아보시면 결국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을 비판한다. 즉 나라에 정말 필요한 맹자와 풍당과 같은 뛰어난 인재들은 다 버리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만 등용시키니까 나라가 개판이지 이런 의도가 되겠죠. 너도 마찬가지 맹자와 풍당처럼 나를 만들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예로부터 이러하니까 나라고 어떻게 하겠어? 아유 너 그따구로 살아라. 그랬더니 화왕이 말합니다. 다음에 말을 되풀이하였다 네모 내가 잘못했어. 깨달음을 얻었죠. 여기서 화왕이 얻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것처럼 주제가 될 겁니다. 간신 꺼지고 충신 내 곁으로 와라가 되겠죠. 결국 화왕이 깨달은 건 간신 가라 충신은 내 곁으로 와라가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것까지만 할 거야. 가인이라고 하는 장미와 그리고 백종이라고 하는 할미꽃을 기준을 세워놓고 정리하면 좀 좋은데 일단 아름다움의 쓰임은 아까 봤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음식이나 차와 술에 임금이 굉장히 좋은 것들을 쓸 거고 백종은 아까 봤던 것처럼 위험성은 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금속의 극약과 같은 것들이 백종과 관련된 단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기준 가인의 역할은 최선이야. 왜? 현재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늙어가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의 역할을 중요하고 지금의 외모만 신경을 쓰니까 사마가 중요할 거고 백종과 같은 사람들은 관계가 중요하겠죠. 비유적으로 나타낸다면 가인은 간신이 될 거고 당연히 백종은 충신이 되겠죠. 그리고 겉모습 즉 외양 묘사를 봤을 때 가인은 나들이 즉 데이트하거나 소풍 갈 때 입는 옷을 입을 거고 백종 같은 경우는 소박하고 검소한 차림인 배옷을 입고 다니고 있고요. 따라서 가인은 화려하고요 아름답지만 굉장히 간사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인이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간신. 반면에 백종은 굉장히 검소하고 고결하고 임금에게 직언 같은 말, 충간 같은 말, 충언 같은 말, 간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백종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직언, 충간, 충언, 간언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단어 자체가 스펙트럼이 넓어요.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간사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니까 간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간언에 담겨있는 한자의 의미가 충신들이 하는 말을 간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간언이라고 하는 글자를 간신으로 빼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유의해야 될 유의사항이라고 보신다면 여기까지가 화학의 수업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죠. 됐죠? 그 클리닉 안 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30분에 이동하셔야 되고요. 클리닉을 하시는 분들은 강의실이 시간표에 나와 있으니까 강의실 보고 가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 중간 조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들었던 화학의 문제 좀 풀고 계시면 아마 한 5분, 6분 뒤에 종 칠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